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사업 보고서 작성, 성과 관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유하게 될 프라임 전략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는 정영수입니다. 제가 이 공유나 나눔의 시간의 제목을 아카데미로 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 아카데미다. 그렇게 제가 좀 제 스스로 지칭을 했는데, 제가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카데미라고 하는 말은 2500년 전 그리스에 살았던 3대 현인 중에 하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중간 현인이었던 플라톤이 그 당시 그리스 젊은이들과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많은 미래를 생각했던 장소를 아카데미아라고 불렀고, 그게 이제 현대어로 와서 아카데미로 바뀌었죠. 여러분과 같이 만나는 이 시간들, 동영상으로 만나긴 하지만 바로 그 시간들, 또 그 장소를 저는 의미 있게 아카데미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얼마를 안다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교육을 하겠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돼지 한 마리가 나오네요. 저는 돼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돼지는 참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는 동물이죠. 그러나 돼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매우 슬픈 짐승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하단에 적어놓은 것처럼 돼지는 신체 구조상 고개를 15도 이상 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늘, 창공, 미래, 그리고 위를 바라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는 항상 고개를 땅으로 숙이고 뭐 먹을 거 없는지, 또 눈앞에 혹시 먹을 거가 없는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슬픈 짐승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난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닌가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창공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센터 직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인 아카데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카데미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초형 사업 결과 보고서와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돼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참 저에게 많은 울림이 있었던 책입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삼성전자에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그 전자의 대표이사까지, 그 CEO까지 올라간 고동진이라는 분입니다. 고동진 사장님이 7, 8년간 삼성전자의 직원으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후배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셨다라고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울림 중에 상당히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최선은 누구나 하는 거고 과정일 뿐이고 결국 최고가 목적이고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다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최선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최고가 되는 센터, 그리고 최고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논의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단어 실전적 교제란 말이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독일 젊은이들에게 늘 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교제를 실전적 교제라고 그는 정의하자면 이해타산이 없는 순수한 만남을 실전적 교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저와의 관계가 바로 이 실전적 교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해타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여러분의 발전,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또 많은 것들을 주실 거고, 이렇게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그 실전적 교제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를 좀 생각하고 사업 결과 보고서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작성하게 될 보고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 결과 보고서와 사업 계획서가 있겠죠. 먼저 사업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왜 결과부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올해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결과 보고서가 먼저 작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한 일을 쭉 반출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습으로 다종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첫 번째 박스 맨 하단 하이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개선사항을 정리하는 문건이다. 다소 어렵나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센터가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한 문건이다. 여러분 이렇게도 쉽게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올해 우리 센터가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한 문건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결과서는 올해 한 여러분의 업무에 대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땀 흘리신 것들이 잘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사업 결과 보고서를 읽는 의사결정자나 아니면 평가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사업 결과 보고서의 핵심은 뭘까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필요성부터 가독성까지 한 4가지 원칙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다 중요하죠. 어떤 거 하나 소중한 거가 없는데 그중에 그래도 하나만 꼭 좀 골라달라 하면 저는 필요성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사업 결과 보고서가 왜 필요한가? 누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왜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1년 동안 노력한 것들이 우리 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추진이 됐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현재는 과거에서 출발하고 미래는 현재에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항상 과거는 제대로 반추할 필요가 있는 거죠.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센터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업 결과 보고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바로 사업 결과 평가와 사업 결과 환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바라보시고 그러한 관점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올해 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작성이 돼야 될 사업 계획서가 있겠죠. 여러분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맨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한 글이다. 혹은 정리한 자료다. 여러분 어렵나요?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센터가 올해 혹은 내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록한 문건. 그게 바로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결과 보고서와 사업 계획서에서 정의해서 느끼셨겠지만 시제 개념으로 봤을 때 결과 보고서는 뭐죠? 과거에 관한 거겠죠. 올해 한 해 동안 한 사업들을 관리하는 거니까. 계획서는 뭘까요? 시제 개념으로 미래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또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라는 게 사업 계획서에 잘 담겨져야 되겠죠. 여러분 사업 계획서도 사업 결과서 못지않게 그 사업 계획서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평가하는 수요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그 수요자에게 잘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도 4가지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리고 다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중에 하나만 골라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저는 두 번째 일관성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업계획서의 1장부터 사업계획서의 3장까지 그 내용이 수미가 일관, 곧 머리와 꼬리가 곧 처음과 끝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장 일반 현황에서는 우리 인력을 10명으로 써놨다가 그 내용에 2장이나 3장 내용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는 10명이 12명으로 바뀌거나 13명으로 바뀌는 이런 보고서는 오류가 있는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거죠. 곧 사업계획서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 일관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한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 결과 보고서와 사업 계획서의 작성의 원칙, 조작적 정의를 총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과 보고서가 됐든 계획서가 됐든 니드와 원트가 있죠. 이 보고서나 계획서를 필요하고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그룹들에게, 그 집단들에게 우리는 전달을 잘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될 3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우리 센터가 작성한 결과보고서와 사업계획서가 이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수요하는 수요자에게 설명이 잘 될 수 있나? 이해가 잘 되나?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2번째, 우리 센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센터의 사업계획서는 혹은 사업 결과보고서는 타 센터와 어떤 차별성과 고유성이 있는가? 여러분, 서울에도 25개 자치구가 있고 25개 자치구마다 특색이 다 있죠. 서초구와 관악구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맥락에서 각 센터마다 차별성과 고유성이 있는 계획서와 결과보고서가 작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리스트로 생각을 하시고요. 마지막 3번째는 사실 작년도 그랬고 이제 올해도 우리 M센터에서 사업 결과보고서와 사업 계획서의 작성 양식, 말 그대로 템플릿, 기준 이런 것들이 배부가 이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작성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 양식으로 모두가 다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나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그 작성 기준에 항상 부합하게 실적 자료를 혹은 계획을 작성하라. 이게 바로 이 사업 결과보고서나 사업 계획서의 총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기초형의 사업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바로 사업 결과 보고서의 표지와 목차가 되겠습니다. 표지와 생략하도록 하고요.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매우 단순해졌고 매우 축약되어 있고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첫 장은 일반 현황으로, 그리고 2번째 장은 예를 들어서 이건 사업 결과 보고서니까 2023년으로 약칭을 합시다. 2023년 사업 결과,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성에 하나 그 팁을 먼저 말씀을 올리면 1장부터 작성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작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1장의 일반 현황은 2장의 사업 결과가 다 모아진 시그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 결과 보고서나 계획서 작성을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수미 일관성을 얘기를 했죠.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곧 1페이지와 종료 페이지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서 이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들이 다 정합이 되고 작성이 돼서 그 내용들을 다시 1장으로 긁어와서 붙이면 되는 거죠. 인력의 내용, 예산의 내용, 뭐 그런 것들. 그래서 2장부터 작성하는 걸 좀 권고를 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1장은 비교적 작성하기가 쉽죠. 왜일까요? 그냥 일반 현황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의 현황만 그대로 기술하면 되기 때문에 1년간 우리가 해왔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내용이니까 2장이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그래서 2장을 총괄지는 총괄 담당 하나를 좀 두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2장은 각각 올해의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기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파트별로도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꼭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무임승차자가 있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이 잘하겠지, 나는 조금 대충 해도. 여러분, 설마 여러분 센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노파심에서 2장을 작성할 때 2인 삼각 게임처럼 모두가 협력하고 모두가 협업해서 2장을 좀 작성을 해 주십사. 이게 바로 그 목차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 사업 결과 보고서의 1장 일반 현황에 대해서 양식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 현황은 조직도, 인력,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 뭐 이건 이미 올해 초나 작년이라 큰 조직도의 변화가 되게 없죠. 그래서 그냥 조직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파워포인트로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글의 표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방법 무방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조직도 형태를 그려주시고, 다만 여기서 첨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센터와 관련이 있는 기초센터의 담당 부서 이름을 우측에다가 조직도 옆에다가 좀 명기를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인력은 현원 중심으로 해서 2023년 올 한 해 동안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원 투입됐던 인력들을 쭉 적어 주시면 됩니다. 5번째 셀에 보시게 되면 담당 및 실행 과제가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맡는 실행 과제가 복수죠. 그럴 경우에는, 많을 경우에는 그냥 땡땡 실행 과제 외 몇 건 그런 식으로 써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현재 2023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됐던 모든 인력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표 하단에는 정원도 좀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 안에는 현원, 표 밖에 하단에는 정원, 정원은 총 몇 명,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으면 그건 안전관리 담당자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양식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센터에서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관한 예산의 내역을 명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 센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 예산이 뭐 얼마인데, 그 예산 중에 국비, 그리고 뭐 시비, 구비 등등 기타 이런 것들을 좀 각각 항목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양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2번째 셀에 있는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행률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교부액과 실행률을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곧 교부액 대비 집행액이 되겠죠. 곱하기 100이 집행률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 당초에 2023년 1월 혹은 2월 말에 시군으로부터, 국가로부터 교부된 예산액이 있겠죠. 그 예산액을 올해 12월 말쯤에 갔었을 때 얼마를 썼는지, 예를 들어 10억을 교부받았다면 10억을 썼으면 집행률은 100%겠죠. 근데 10억을 교부받았는데 뭐 9억만 썼다면 90%겠죠. 그 내용을 여기 집행률 그 셀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표, 좌측에 있는 장표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과 운영인데요. 이 양식은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센터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자원으로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운영위원회 같은 전문가 그룹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그 실적을 적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맞게 운영위원들의 뭐 소속, 그 다음에 성명 적어주시고, 그 아래에 있는 주요 내용에는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을 때 주요 논의됐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그렇게 논의된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운영위원회 개최 시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결과로 인력 충원이 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좀 적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측에 있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장인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드린 2023년도 사업 결과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의 사업 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먼저 작성이 되고 필요한 게 중장기 전략 체계도입니다. 중장기 전략 체계도는 기간은 각 센터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중장기 전략 체계가 수립되는 시기가 3년으로 수립하는 기관도 있고 5년으로 수립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기간은 명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중장기 전략 체계도를 수립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기초센터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기초센터 중에서는 이 전략 체계도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아니면 이런 전략 체계도가 없는 기관도 있는 걸 조금 제가 느꼈는데, 혹시
없다면 내년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전략 체계도를 좀 만드실 걸 공고를 드리고, 올해는 이미 지났으니까 올해 이 전략 체계도가 없이 진행이 됐다면 특별히 이 내용에는 전략 체계도를 작성을 할 수 없겠죠. 다만 전략 체계도의 모습과 똑같진 않지만 예를 들어 뭐 비전이 있거나 혹은 그 밑에 뭐 전략 목표만 있거나 그것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전략 체계도의 형태, 전략 체계도의 형태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미션과 비전과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와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된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는 또 실행 과제까지 곧 5단계 형성이 된 이 전략 체계도가 가장 원론적인 전략 체계도인데 그런 모습을 꼭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전과 전략 목표를 수립했다든지 혹은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만을 또 수립해서 관리했다든지 그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사업 결과 보고서 전략 체계도에 작성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기초형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이 전략 체계도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최소화 시켜 주시고 기초센터에 맞는 전략 체계도가 좀 수립이 되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표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센터가 추진해왔던 그 사업들을 아까는 이제 그림으로 미션, 비전, 전략 목표, 뭐 전략 과제 이렇게 보여진 그림이었다면 이건 이제 미션과 비전은 다 제척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 그리고 전략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행 과제 이 내용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올 한 해 동안 이런 체제로 관리를 해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성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전략 목표, 전략 과제, 실행 과제 순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꼭지는 성과 지표입니다. 성과 지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센터에서 해왔던 그 전략 과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맨 오른쪽 셀에 있는 성과 지표는 말 그대로 전략 과제를 대상으로 한 성과 지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실행 과제가 아니고요. 전략 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 지표, 곧 전략 과제의 실적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 지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성과 지표를 빠짐없이 기술해 주시고 특히 실행 과제도 제가 알기로 기초센터마다 많게는 막 30개, 40개 정도의 실행 과제를 추진하시고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누락됨이 없이 기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땀을 흘려서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해오셨는데 그게 누락이 되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짐없이 좀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표는 이제 전략 목표, 전략 과제, 실행 과제 순에서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요한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발현시켰는지 어떠한 성과를 창출했는지를 측정하는 그 장표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략 목표나 전략 과제, 성과 지표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목표치 그리고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목표치는 뭘까요? A라고 하는 전략 과제가 있다면 그 전략 과제를 올해 초에 수립을 했을 때 이 전략 과제를 올해 말쯤에 가서 얼마나 제대로 추진을 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 지표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당시 설정했던 목표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치를 그대로 목표치 항목에다가 기술을 해주시고 옆에 있는 추진 실적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100%로 목표로 했는데 그 지표가 올해 말에 평가를 해보니까 달성도 100%가 됐더라 하면 여러분들이 추진 실적에다가 100% 달성, 100% 추진 실적, 그 100%로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는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전략 과제의 성과 지표의 목표치가 예를 들어 뭐 교육 횟수라고 합시다. 근데 그 교육 횟수의 성과 지표의 목표치가 50건이었어요. 근데 올해 말에 와서 쭉 측정을 해보니까 40건만 했습니다.
그럼 50분의 40이니까 80%죠. 그러면 그렇게 80% 달성, 그렇게 작성을 하고 80% 그렇게 좀 기술을 가감없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목표치에 대해서 얼마나 달성됐는가를 작성하는 추진 실적, 맨 오른쪽 셀에 있는 그 항목을 잘 채워가는 거다. 이게 주요한 포인트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고, 이 대상도 전략과제다. 실행과제가 아니다. 전략과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작성을 해라. 그리고 목표 대비 실적을 작성을 해라. 이게 주요한 두 번째 포인트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에 붉은색 테두리가 그 내용인데, 비성과지표가 올해 말에 가서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외부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센터는 올해 사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죠. 목표 대비 실적이 달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면 달성이 안 됐다면 달성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소상히, 그리고 정확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양식이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붉은색 테두리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죠. 목표 미달성 사유 해서 전략과제명과 지표명이 있고, 오른쪽 셀에 미달성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횟수가 80%밖에 달성이 안 됐다면 교육 횟수가 왜 80%밖에 달성이 안 됐는지 소명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표를 관리하다 보면 그 지표가 항상 100%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죠. 어떤 지표들은 말 그대로 100% 달성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달성이 안 된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작성을 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게 바로 지금 붉은색 테두리의 장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표의 모습, 붉은 테두리의 모습은 작성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전략과제를 어떻게 추진했는가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항목, 그 양식에 있는 전략과제, 전략목표, 실행과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양식의 꼭지인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해당 전략과제를 어떠한 배경에서 추진을 했고 왜 이 전략과제가 필요한지를 기술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 사업이라고 하는 게 A센터의 전략과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A센터의 교육훈련 사업이 왜 필요했나? 정신건강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 역량 강화가 중요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게 됐다. 교육 사업을 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식에 있는 주요 사업 대상은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전략과제에 관한 실적을 쭉 작성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전략과제를 통해서 실천과제로 내려오게 되는 실행과제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행과제 실적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대상은 전략과제를 기본으로 하되 각각의 전략과제에서 실천사업으로 붙어 있는 실행과제에 관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양식에 있는 항목 중에 핵심 성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전략과제 중심으로 해서 그 과제가 1년간 잘 추진됐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 지표, 내용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뭐 지표 명칭이라든지 목표치, 실적, 측정 산식 다 빠짐없이 좀 기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게, 지금 양식에는 21년부터 이렇게 과거 실적까지 쭉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성과 지표는 21년에는 아예 없었던 지표도 있겠죠. 그러면 그 셀은 비워놓으면 됩니다. 그 지표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적어주시고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행 성과 목표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행 성과 목표는 한 데스 내려와서 전략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과제 수준으로 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과제 중심으로 해서 이 실행과제가 왜, 그리고 실행과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추진됐는가, 그런 내용들을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실행과제를 충실하게 혹은 전략과제를 충실하게 어떻게 추진했는가를 이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평가 매뉴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항목이 바로 붉은색 테두리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성평가 지표로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사업 운영의 충실성. 그래서 이 사업 운영의 충실성은 지표 평가 매뉴얼에 보게 되면 어떻게 조작적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 당초에 계획된 인력,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제대로 집행됐는가?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게 바로 사업 운영의 충실성 지표고요. 그걸 작성하기 위한 작성 양식이 지금 보시는 투입자원이라고 하는 템플릿 양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작성 내용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실행과제까지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력과 예산은 실행과제별로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실행과제 수준까지 인력과 예산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 인력은 올해 한 해 동안 A의 실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인력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기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2023년 1월에 계획했을 때는 A 실행과제에 인력이 10명이었는데 올해 말에 와서 보니까 8명만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 대비해서 인력이 2명이 투입이 안 된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분명한 사유를 조그만 글씨로 그 박스 인력, 그 충족하지 못한 그 실행과제 내용으로 기술을 해주셔서 혹시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예산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력 있게, 소구력 있게 좀 소구하는 게 필요하다,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예산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정성평가 지표에서 측정하는 평가 항목이 사업 운영의 충실성인데, 이 사업 운영의 충실성을 또 다른 모습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내용은 그 정성평가 지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사업별로 그 사업이 얼마나 충실하게, 프로그램은 얼마나 다양하게,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은, 홍보는, 제가 지금 사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행과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노력들을 했는가, 그러한 실행과제가 얼마나 적정하게 수행됐는가, 그리고 여러분 실행과제가 모이면 전략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요 내용의 항목에 보시는 것처럼 맨 상단에는 전략과제 명칭을 적어주시고, 그 전략과제를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왔던 개괄적인 내용을 전략과제 광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단으로 이제 실행과제별로 각각 분절해서 상세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내용이 사업 운영의 충실성 성과 지표이자, 지표 양식으로 얘기하자면 주요 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이 작업을 하시기가 가장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해왔던 모든 사업들을 반출을 해서 모든 사업들이 집행됐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쭉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간단치 않은 작업이죠. 하지만 이 내용 작성이 잘 되어야지 결과보고서를 읽는 수요자가 해당 센터가 올해 무슨 사업을 얼마나 제대로 집행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작성을 정말 치밀하게 충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비교적 쉽습니다. 이것도 사업 운영의 충실성이긴 한데 말 그대로 사업이 당초 계획됐던 대로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는 것처럼 전략과제와 실행과제 순으로 쭉 그 양식에 맞게 적어주시고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집행된 과제라면 전체, 아니면 3월부터 10월까지 집행된 과제라면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그 월에 맞게 여러분들이 추진 일정을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건 뭐 지표의 난이도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센터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 센터의 독자적인 자원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들과 얼마나 연계하고 협력했는지 그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지표가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 매뉴얼에 보게 되면 지역사회 자원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놓고 있냐면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과 정신건강 전문 기관 혹은 전문가 등을 의미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무슨 얘기냐? 지역사회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건강 관련된 유관기관, 협력기관, 플러스 정신건강 전문의, 사람, 그리고 정신건강에 특화된 기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지역사회 자원들과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협력관계를 갖췄는지 지표 작성 양식에 보게 되면 상담을 했으면 상담 건수, 방문을 했으면 방문 건수, 그렇게 정량적으로 작성되도록 돼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올 한 해 동안 센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업했던 지역사회 자원을 모두 다 누락됨이 없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자원 활용에 관한 주요 성과를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표 양식을 보시게 되면 내부는 말 그대로 우리 팀회의를 했거나 팀 워크숍을 하거나 팀 협력회의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실행과제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그 양식에 맞게 몇 건, 몇 회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는 센터 이외의 자원들, 곧 유관기관, 협력기관, 우리 소방서, 경찰서, 정신건강 전문의, 병원 다 이런 것이 우리 센터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들이죠. 예, 그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서 어떠한 실적을 창출했는지 정량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 붉은색 테두리에 있는 지역사회 자원연계 협력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 관리죠. 그래서 정성평가 지표가 사업 관리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1년 내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사업이 관리가 됐는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업 관리는 측정하기 위한 그 지표 양식을 보면 내부와 외부 모니터링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내부 모니터링은 그 센터에 내부적으로 각각 실행과제가 잘 집행되는가를 관리하고 완료하기 위한 체계겠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팀 과제 관련 회의, 과제 평가 회의, 과제 점검 회의 그런 게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양식처럼 그 이름 그리고 주기는 예를 들어서 주 1회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써주시고 주요 내용 및 실적은 그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의견 그리고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안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는 말 그대로 센터 밖에 있는 전문가들 대표적으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전문가 집단위원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가 얼마나 열렸고 어떻게 열렸고 그 회의체 이름은 어떤 것들인가를 그 양식에 맞게 기술해 주시게 되면 바로 이 정성평가 지표의 사업관리 부분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사업관리를 또 다르게 평가하는 평가 지표의 양식인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업 결과를 총괄적으로 한 방에 모아서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한눈에 좀 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지표 명칭은 사업관리지만 그걸 측정하는 속성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봤던 모니터링 체계와 말 그대로 1년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 과정에서 순탄하진 않죠. 모든 사업들은 다 장애 요인들이 있을 테니까 그 장애 요인들이 발생이 무엇이 됐고 그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바로 그 내용들을 첫 번째 양식에 맞게 그 장애 요인과 장애 요인에 따른 문제점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실행과제 순도 아니고 실행과제 계층별로도 아니고 또 전략과제 수준이 아닌 1년 전체 사업을 한번 총괄적으로 돌아보는 종합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2023년 자체평가 및 24년 반영계획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이제 올해 한 해를 쭉 반추해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겠죠. 그러면 잘한 점은 우수한 점으로, 못한 점은 또 미흡한 점은 또 미흡한 점으로 기술을 해주시고, 잘한 것은 내년에 더욱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맨 하단에 있는 박스에 2023년 사업 방향에다가 기술을 해주시면 이 장표에 내용이 작성이 될 거고, 이렇게 작성이 되면 정성평가 지표인 사업관리 부분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할 때 충실성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종합판이다. 종합적으로 한번 1년을 돌아본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죠.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인생 그래프는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이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그 X축을 0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단은 정말 안 좋았던 시기고, 또 안 좋았던 어떠한 그 강도, 그걸 제가 기술해 놓은 거고, 0점 위에 있는 것은 정말 좋았던 강도,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를 뭐 지금 몇 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5년 단위로 끊든 뭐 10년 단위로 끊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쭉 끊어서 6단계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그런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25에다가 마킹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을 업무를 하시다가 피곤할 때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즐거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나쁜 일 있었듯이 또 우리 1년간의 센터의 사업들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 올렸던 것은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다 화양연화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화양연화, 홍콩 영화 유명한 영화죠. 말 그대로 화양연화는 이런 뜻이잖아요. 꽃 같은, 꽃처럼 아름답고 꽃처럼 즐거웠던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또 여러분의 센터도 이렇게 화양연화처럼 뭐 과거의 나쁜 점 또 과거의 미흡한 점도 있지만 잘된 점을 더 부각시키고 여러분 개인도 화양연화처럼 센터도 화양연화의 시기가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2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